안녕하세요. 김아이TV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막상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항상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확히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은 나중에 새로운 문제로 불쑥 튀어나오곤 하는데요. 부동산 계약서를 보시면 계약서 자체에 가장 기본적으로 인쇄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계약서 양식과 함께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작성해서 좀 더 완전한 계약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잘 쓰는 비법 하나, 부동산은 반드시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모호한 문구 대신 정확한 문구를 사용해야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근저당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 것인지, 매수인과 매도인 입장에서 꼭 필요한 특약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인쇄되어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특약사항에는 해당 계약의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주고받은 특별한 약속이 있으면 그 특별한 약속을 적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작성해두는 특약을 알려드릴 테니 꼭 참고하셔서 내가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어떤 부분을 차용해서 적으면 좋을지 메모해 두셨다가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해당 부동산에 대한 현재 상태를 그대로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계약은 계약일 현재 시설물의 상태 및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계약이다 라고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약하기 전에 미리 집을 살펴보잖아요. 집을 살펴본 그대로 그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매매 계약이라는 것을 확정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향후 해당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다, 하자가 있다,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일 당시의 매수인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을 한다라고 작성해 두시면 나중에 못 봤다라고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당 서류를 다 확인시켜 주지 않고 등기부 등본만 확인시키고 넘어가는 부동산들도 있습니다. 차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꼼꼼하게 다 확인하시고요. 또 고객분들께 확인시켜 드리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현재 1순위 근저당권 땡땡 은행에 대한 채무금액은 땡땡원이며 이 근저당은 잔금일에 말소한다라고 꼭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매한 문구는 혼란만 일으킵니다. 그래서 무조건 꼼꼼하게 다 풀어서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도배, 장판, 화장실 샤워기, 세면대, 싱크대, 베란다 방충망을 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잘못된 예입니다. 임대인은 도배를 해주기로 하며 기타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수리하기로 한다. 특약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타 부분이라는 애매한 문구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사, 각자 해석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한 문구를 넣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문구의 예입니다. 임대인은 도배, 장판, 화장실 샤워기, 세면대, 싱크대, 베란다 방충망을 언제까지 수리해 줄 것인지도 기재해 두면 좋겠죠. 베란다 방충망을 잔금 전까지 수리해 주기로 약정한다. 이렇게 작성해 두시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나 노후화된 주택을 매매하실 경우에는 정말로 특약사항이 중요합니다. 오래되고 오래된 집일수록 건물의 하자가 없을 수 없겠죠. 집을 보러 갔을 때 안 보였던 부분이 막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을 보러 갔을 때 내가 꼼꼼하게 보면서 하자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꼼꼼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집은 누수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누수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 오는 장마철에 매매 계약이 진행되면 정말로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평소 누수가 문제되지 않다가도 많은 비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하자는 특약사항에 꼭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방 천장에 보이는 누수는 쌍방간 확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든지 주방 쪽 베란다 외벽에 진행되고 있는 누수는 쌍방간 미리 인지를 했고 이 계약은 누수 부분을 포함해서 진행하는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차후 이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작성해 두시면 차후 머리 아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위반 건축물 유무입니다. 불법 증축된 부분이 많은데요. 아파트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옛날에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 대장상 나오는 것도 있지만 서류에는 없고 실제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현장에서 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건물주나 건물 관리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특약사항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도 이런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한 것을 모두 인지하고 그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인수한다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나중에 구청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이 부분을 문제 삼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청구를 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불법 증축이라든지 불법 건축물이 없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불법 증축이나 불법 건축물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특약을 적어두시면 나중에 혹시나 불법 건축물이 발견됐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면서 중도금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값이 자고 일어나면 쑥쑥 오르니 매도인 입장에서는 중도금이 들어오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고 싶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배액을 상환하는 것보다 오르는 값이 더 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매수인들은 중도금이 들어가면 해당 계약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매도인들이 마음이 바뀔까봐 매수인들이 정해진 중도금 날짜보다 미리 중도금을 넣어서 룰을 어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입금한 다음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이 되기 전에 미리 중도금을 입금해서는 안 된다라는 특약을 넣어두시면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미리 입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토지나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부상 면적이랑 실제 면적이 차이 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도인이 충분히 설명했다면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음을 설명했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인수한다라는 특약도 기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매할 때 임대차를 안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 있는 임차인들의 임차 기간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을 안고 사는 경우인데요. 전세보증금 얼마에 전세계약 임차인 땡땡씨에 대한 임대차 권리관계를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한다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 부동산 거래는 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데요. 물론 좋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항상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하자 전제 원칙 하에 꼭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작성된 계약서의 문구는 차후에 일어날 소소한 분쟁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부동산 거래는 거액이 오고 가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항상 긴장하시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상하고 그럴듯하게 있어 보이는 문구를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글쓰기 대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애매한 문구는 피하시고요. 누가 봐도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 쉬운 문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 사무실에서 우리 웃으면서 도장 찍었는데 차후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면 참 속상합니다. 그러니 미리 방지해 주시고요. 또 특약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한다라고까지 작성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